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제 7월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달 중순부터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폭염. 말로만 해도 참 들어도 더운데 2018년도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재작년의 여름 우리에겐 정말 뜨거웠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역사상 가장 긴 폭염 일수를 기록했다고 네. 하는데요. 무려 한 달이 넘는 어우. 31.5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와. 이 폭염 일수라는 게 기온이 33도가 넘어서는 날들을 이렇게 세어보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13일밖에 안 됐대요. 오. 이거 엄청 시원하게 느꼈다라는 건데 네. 올해는 25일이 전망이 된다고. 맞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엄청 덥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 계시는 맞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맞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택용 이 전기요금 할인을 네. 7월부터 8월까지 적용을 한다니까 네. 많이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어서 많이 덥진 않잖아요. 네. 지금부터 아껴 쓰는 여러분들 좀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운 얘기했으니까 날씨 또 궁금하시죠?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오래간만에 맑은 하늘을 보는데 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오늘 좀 더울 것 같은데 많이 더워지나요? 네, 흐리고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대전과 세종이 30도로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해서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녁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그 밖의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아산 29도, 공주 30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후로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올해 작년보다 덥다라는 얘기 그리고 네. 오늘부터 조금씩 더워진다는 이제 일기예보까지 만나봤는데 대전시가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무더위 쉼터를 휴관하는 그래요. 곳이 많다고 하고요. 또 대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아이스팩과 또 곡물 선식 같은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 놀라운 사실을 만났어요. 대전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폭염 대책인데 네. 대전 전 시민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전 시민이 네.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무슨 내용이냐면 양산을 쓰면 둘이 쓰는 거는 덥잖아요. 네. 근데 한 명씩 쓴다고 봤을 때 양팔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남성들도 올해 여름에는 양산 한번 써봅시다. 네, 예쁜 레이스가 달린 양산 아니 한번 레이스는 좀 그랬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특히 또 양산을 쓰게 되면 체감 온도가 10도가량 맞아요.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여름 너무 덥다고 하니까 조금 시원한 재질의 매트나 토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또 네. 외출하실 때 유용한 또 쿨 스카프 이것도 미리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서 해봤는데 네. 효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여름엔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네. 대나무 돗자리 쫙 피고 거기 이제 앉은 다음에 선풍기 네. 가장 자연풍으로 살살 틀어놓고 수박을 수박이죠. 하체하면 안 돼. 하체 안 되고 수박. 하고. 이 먹으면 이게 피서 아닌가 네. 싶은데 괜히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운 거는 또 참기 힘든데요. 자,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은 폭염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어떻게 여름을 또 이겨내셨는지 서로들 또 공감하는 것도 좋겠잖아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폭염아 물러가라 우리 집 여름 준비 끝으로 네. 정했어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네.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럼요.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 정말 아름다운 명소, 우리가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 상큼함을 담당하는 이윤주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에어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솔솔 부는 선풍기 바람이 괜히 더 좋더라고요. 근데 폭염에 열대야가 찾아오면 선풍기 바람도 미지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을 얼려두어서 수건으로 한 장 이렇게 말아서 꼭 안고 자면 시원한 그 찬 기운이 돌아서 잠이 솔솔 잘 오더라고요. 야, 냉동실에 항상 비축을 해놓겠네요. 네. 근데 이거 좀 큰 페트병이 네. 이제 재활용으로 버리긴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이것도 재활용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죽부인 안고 자는 거나 죽부인 같을 수 대용으로 있어요. 네. 괜찮은 환경사랑까지 방법이네.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또 충남 예산을 다녀오셨다고 네. 했는데 예산하면 또 청정 자연이 또 유명한 그렇죠. 곳이잖아요. 올여름 좀 피서가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함께 국내 최장 출렁다리인 예당호 출렁다리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에서 예산을 대표하는 별미까지 맛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예산으로 나들이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아름답고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이곳은 1100년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충남 예산에 와 있는데요. 예산이 가진 맛과 멋을 두 가지 모두 즐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떠나볼까요? 예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예산읍에 자리한 예산 상설시장은 1926년부터 5일과 10일, 5일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떡집, 옷집, 없는 게 없네요. 네, 이 시장의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간판이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어물전, 난전으로 시작해 지금은 상설시장이자 종합상가로 탈바꿈한 예산시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처럼 식료품부터 생필품, 잡화까지 다양한데요. 농경사회일 당시에 예산 예당 평화 이런 데서 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판매가 되고 시장은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고 특히나 사과 고추장, 사과 폼 프렌징 이런 걸 우리 조합에서 생산해가지고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하면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최고죠. 먹자 골목으로 예산읍의 중심지였던 예산시장 골목은 지역의 추억을 담은 아트 갤러리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골목길 외벽엔 예산읍의 유명 명소와 7, 80년대 옛 추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이 거리는 명명을 추억의 거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던 것을 한쪽에 집약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사진들도 골목 한편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예산 읍내가 이렇게 초가집으로, 초가집으로 다 돼 있었고 왕대포집. 옛날에는 이 왕대포집에서 모든 그 시름과 애환을 달래고 그 가게 셔터 문이에요. 거기다 그걸 다 만들었어요. 335 골목에 모여 즐기던 추억의 놀이도 빠질 수 없죠. 근데 회장님, 요거 골목에 바닥에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하던 그 가위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 놀이터. 아이들이 해보는 거잖아, 이거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잘하시네. 와, 저도 이거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몸이 무거워져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해보세요, 한번. 그래요? 자. 오! 60년이 흘러도 내 몸이 기억하는 네, 놀이. 놀이. 이거 민속놀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골목대장을 다 휩쓸어 버렸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골목을 나서 본격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우리 예산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에요. 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요? 요 읍내에서만 55년 했는데. 55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용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방문해 원장님의 손길을 거쳐 변화를 맞이했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올해 한 증거물이 하나 있네요. 이게 70년도에 이거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이야, 면허증까지. 이게 몇 살 때 따신 건데요? 이게 19살에 시험을 보고 20살에 이 면허증을 교부받았죠. 최연소일 거예요, 충남에서.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걸 배웠거든. 근데 이걸 배움으로 아들 삼형제 잘 가리키고 이거를 통해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한계를 꼿꼿하게 걸어오시고 정말 존경스럽네요, 사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다채로운 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상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국밥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구나. 네, 여기가 원조예요. 저기 보면 60년 전통. 네.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늘의 메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소머리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머리 국밥입니다. 오, 고기 썰고 계셨구나. 이야. 이게 국밥에 들어가는 그 고기예요? 오, 소머리 고기요? 우시장이 열렸던 20여 년 전 장터에서 즐겨 먹던 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당일 잡은 소머리를 사용해 더 진하고 담백한 육수 맛을 내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맛깔스럽지. 푸짐한 머릿고기와 선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활용점정, 진한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국밥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점심때는 계속 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단골 손님도 많고. 단골이지, 다 단골이야. 장날이면 부모님 손잡고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던 어린이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찾아와 국밥을 먹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예산시장에는 이렇게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는 다 코로나가 왔는데 예산은 완전 청정지. 한 사람도 아직 나타난 게 없어. 군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 이번엔 예산 10경 중 하나인 예당호로 향합니다. 붕어부터 잉어, 뱀장어의 가물치까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 대부분이 있어 낚시꾼들의 성지로 불린다는데요. 저수지 둘레에 산책길이 있어서 여유롭게 거닐며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예당호 경치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끝없이 나 있는 길은 어떤 곳이죠? 아, 궁금할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예당호를 따라 2019년 10월에 조성된 느린 호수길은 예당호 출렁다리를 거쳐서 대흥면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까지 7km에 이르는데요. 전 구간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턱이나 계단이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당호 출렁다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린 호숫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를 상징하는 402m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수면 위를 걷는 듯 은은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걷는 재미도 있지만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춤추는 분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춤추는 음악 분수가 있다고요? 네,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 분수로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을 인증받았다는데요. 새천년, 천백년 분수와 사과 분수, 개나리 분수, 출렁다리 분수 등 다양한 분수와 함께 워터스크린, 빔 프로젝트 레이저를 도입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다음에 만나요. 녹음이 우거진 자연과 호수 위를 길게 뻗은 출렁다리. 거기에 음악과 분수가 더해져 지친 일상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오늘 예산에 와서 추억 가득한 전통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국밥도 먹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춤추는 음악 분수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예산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보세요.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예산 상설시장.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산에서의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예산 대표하는 예산의 이제 상설시장. 네. 이제 뭐 5일장이었다가 오. 지금 이제 상설시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정겨운데 그 안에 옛 물건들하고 이제 흑백 사진들 있잖아요. 네. 다 이 때문에 그런가 저는 왜 그게 자꾸 제 스타일 같아 보이죠?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예산읍의 중심지였던 옛 시장 골목이 이제는 향수 가득한 이 추억의 골목으로 또 아트 갤러리로 재탄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레트로풍 사진을 찍으러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에서도 네. 대전역 주변에 오래된 이용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산에도 무려 5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신 55년이랬죠. 55년. 네. 이발사 분이 계시니까 네. 너무나 반갑네요. 그러게요. 와. 야, 뭐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또 제가 먹은 네. 국밥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국밥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네. 아는 맛이잖아요. 아, 저는. 무섭죠. 예, 이게 이제 소머리 국밥인데 선지도 들어가 있고 부추 네. 딱 넣어서 먹는데 어찌 보면 예산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머리 국밥인데 솔직하게 아, 국물하고 향이 난 느껴졌거든. 네. 이 저 머릿고기하고 맛 좀 조금 자세하게. 국물은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깔스러웠고요. 저는 특히나 그 고기에 반해버린 게 씹을 필요 없이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일단은 그 재료가 좋은 거고 네. 잘 조리를 했기 때문에 네. 씹을 필요가 없이 술술 넘어간다고 이게 하니까. 아침에 또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아주 꼭 힘드네. 먹어보고 싶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네. 또 예산에 가셔서 별미도 맛보고 명소도 다녀오시고 또 이 예산 10경 중 하나인 예당호는 그러게요. 한 여행 전문가가 선정한 네. 숨은 여행지로 꼽혔다고 하던데요. 오. 네, 특히나 예당호 출렁다리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음악 분수가 인기인데요. 특히 밤에 음악 분수가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주간 3회, 야간 2회, 주말에는 주간 4회, 야간 3회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또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나 이 방역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네, 뭐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횟수 딱 맞춰서 가시면 좋은 관광 여행이 될 것 같고요. 청정자연이 숨쉬는 힐링 여행지 예산 소식 아주 잘 봤습니다. 퀴즈를 힐링하는 시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제? 자, 아침엔 퀴즈입니다.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예,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소통하는 퀴즈 풀어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네.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그럼요.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소머리 고기에 이제 네. 맛을 틔은
이은지 리포터가 오늘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맛있는 국밥을 먹고 온 만큼 이 퀴즈도 한번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총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날 따라와요에서 예산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추억을 느껴봤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3, 2, 1. 어린이 놀이의 하나로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놓고 납작한 돌을 던진 후 이 돌을 한 발로 쳐 다음 선으로 이동해 나가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방치기, 2번 술래잡기, 3번 숨바꼭질. 뭐 문제 답이 있잖아요. 네. 이 돌을 뭐 친다며 치는 쳐야 거. 된다면서요. 네. 손이 아니라 이제 발로 치는 건데 아. 요거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거든. 오. 예. 사방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사방에서 예, 인기가 잘 치면. 많고 잘 치면 사방에서 인기가 많은 놀이. 네. 이야, 사방팔방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이 전통 놀이.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사방치기입니다. 사방치기는 땅에 금을 그어놓고 남녀 구분 없이 동네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로 공터와 납작한 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데요. 땅 따먹기라는 놀이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방치기보단 이 땅 따먹기가 훨씬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게 썼으니까 이름을.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는 그 공기놀이 친구랑 탁 던져서 착 잘 받고 했는데 그때가 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네. 공기놀이는 시골에서 저는 돌로 해서. 아, 자, 오래간만에 추억의 전통놀이 사방치기. 조금 공간이 있다면 자녀들하고 금 그려서 한번 해보는 네.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또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수분과 당분 함량이 많은 베리 종류의 왕으로 불리며 완숙된 열매는 완두콩만한 크기의 짙은 보랏빛을 띤 푸른색으로 새콤한 맛이 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즈베리, 2번 블루베리, 3번 크랜베리. 보기 중에 2개는 붉은빛을 띠는 열매고요. 네. 하나만 푸른빛, 정답을 말하는 열매긴 한데 이름에서부터 내가 푸르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경림 MC의 의상도 제 의상과도 살짝 굉장히 네. 파랗고 예뻐요. 네, 이 컬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벨이네. 네, 이벨입니다. 자, 세 가지 베리 중에서 어떤 베리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 항산화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눈 건강과 젊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 보랏빛 선물. 네. 이 선물은 아니고. 네, 이 선물은 아니고요. 네. 네네. 이 블루베리가 제철 맞이했어요. 저 아는 분들도 이제 농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요거 수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블루베리는 일단 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만 놓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오며 가며 이렇게 먹으면 네. 되는데 여기 이제 잼이나 또 이제 주스로도 먹어도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지금 뭐 우리가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제철 과일 중에 이 블루베리. 그러니까 제철 과일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는 가장 우선이다. 네. 오늘은 이제 블루베리가 퀴즈에 나왔으니까 요걸 먹자 이런 얘기로 하면서 네. 블루베리 같은 여자 이경림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블루베리면 뭐예요? 오늘은 저는 오늘 유자 아니 이런 망고? 느낌? 망고나 유자 같은. 그쪽 계열이네요. 네, 그렇죠. 스커트가. 네. 예,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선지예요, 선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이어가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을 포트홀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도로를 지나다 보면 뭔가 좀 넓적하게 파인 구멍이 파인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포트, 냄비, 홀, 구멍, 뭐랄까 이런 단어가 없다면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네. 이런 단어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렇겠죠. 뭔가 좀 들어봤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뉴스에도 가끔 접할 수 있고 어. 어디 왜 이만하게 생겼다고 네,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넓적하게 네. 아마 마치
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기우는데. 포트홀. 포트홀이라는 그 단어를 잘 살펴보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으로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위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크다고 그럼요, 합니다. 대형 사고도 납니다. 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도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 올 때는 감속 운전하시고 또 안전거리 확보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포트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미리 네.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역사 문제 같은데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역사 문제 맞습니다. 자,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박혁거세가 지금의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로 수도를 경주로 하고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고려, 2번 백제, 3번 신라. 이거는 뭐 역사 공부를 어. 역사 시간에 이렇게 잤어도 네, 잤어도 알만한 그 문제 답이 있는데 네. 뭐 굳이 힌트를 드리면 어. 내가 너한테 야, 이 녀석아 하면 너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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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그런가? 아니요. 맞지? 아주 명확한 힌트.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역사면 뭐 이거 다 아시는 그럼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힌트까지 주시니까 네, 다들 잘 맞추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신라입니다. 신라는 고대 삼국의 하나로 7세기 중엽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했으며 698년 발해 건국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이른바 남북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불교 하면은 이제 백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라 시대에도 불교 문화가 좀 융성했는데요.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요건 좀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자진병 향로의 손잡이 이 금동 사자상이 강원도 삼척의 흥전리 절터에서 나왔어요. 출토가 됐는데 통일 신라 시대 영동 지역 불교 문화의 이 정수를 보여주는 사찰이라는 흥정리 절터가 이 삼척시 입장에서는 이제 사적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야,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자꾸 이제 출토가 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불교는 우리가 다 했다,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신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한한령, 2번 금온령, 3번 금종령. 글쎄요, 누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 K-팝부터 시작해서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한국, 이 한류 한류. 이걸 못하게 하는 게 한이 그냥 계속 들어가고 한이 생기려고 하네요. 그렇죠? 뭐 더 이상 힌트를 뭘 또 드려야 돼. 네. 한 개 더 드릴까? 한 개만 더 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애들이 떨어졌어요.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한한령입니다. 한한령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아까 이윤주 리포터가 뭐라고 그랬죠? 망고? 망고. 예. 네. 그 출렁다리 가보셨잖아요. 예당호에. 예당호가 이제 엄청 크잖아요. 저도 거기 낚시 네.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출렁다리 주변에 데크 걸어보니까 좋던가요? 아, 좋죠. 데크 길이가 정말 끝도 없이 아까 뭐 펼쳐져 7km 있어서 얘기 나오던데. 이게 한적하게 자연 즐기기도 좋은 것 같고 저는 데크를 걷다가 음악 분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 야, 이거 나 너무 시원하다.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환상적이네요. 와. 예. 이윤주 리포터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네, 거는 와. 안 보면은
한 맺힙니다. 예, 오늘 한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오늘 좋은 소식, 예산의 소식까지 그리고 또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했던 이은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폭염아 물러가라 우리 집 여름 준비물은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름 피서 가셨던 사진도 좋고요. 네. 또 여름 워낙 덥다고 하니까 선풍기며 아까 말씀하셨던 양산 구비했다는 사진 등등 아니면 시원한 음식 먹은 사진까지 어떤 사진이든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이제 여름을 대비하는 준비물이니까 네. 이은주 리포터 얘기했던 아까 그 얼음 얼린 얼음 거 딱 얼린 꺼내고 거. 사진 네. 띡 찍어가지고 우리 집도 이거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여름 대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준비물을 준비하셨는지 네. 그리고 작년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순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네. 숨은 대전의 매력을 이제 찾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은 또 중구청역으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구청역 주변에는 충남도청과 또 관사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근대와 현대 그리고 문화와 젊음이 함께하는 명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타고 함께 떠나보시죠. 365일 우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22개 역사 중 중구청역을 찾아갑니다. 네, 밖에 정원도 예쁘고 또 이 안에 창문들도 진짜 멋스러운데요. 책 냄새가 향긋한데요. 이번 역은 중구청역입니다. 중구청역은 그 대전 시민 누구나 사진전이나 작품전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 갤러리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희 역 주변에는 옛날 도청 자리인 대전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출구를 나가게 되면 태미오래가 있는데 태미오래는 충남 그 도청 관사로서 전국 유일하게 관사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변 환경들이나 저희 중구청역 자체가 그 현대사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중구청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호기심 충전 완료. 설레는 마음으로 역 밖으로 나섭니다. 두 발의 시동을 걸고 주변을 구석구석 다녀볼 생각인데요. 제 눈에 딱 뜨인 곳,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입니다. 과거 충남 도청사로 활용된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데요. 현재는 대전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은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건물 외벽만 봐도 뭔가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와,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휴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를 둘러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밖에서만 봐도 이렇게 웅장한 거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의 역사를 품은 건물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도 좋겠죠? 옛 충남도청 공간에 또 다른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에 개장한 화요 직거래 장터. 대전 충남 농민들이 정성스레 재배한 농산물이 바구니마다 가득한데요. 제철 농산물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야, 블루베리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 보여요. 요새 네. 뭐가 좋아요? 이렇게 금방 신선한 걸 따오니까 밭에서 그래서 여기가 장터가 좋은 거예요. 싸게 팔고. 직접 농사 지으신 네,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거 싱싱한 걸 파니까
겁나게 잘 돼, 장사가. 장사 잘 돼요? 네, 당연하죠. 지금요, 허리가 필 시간이 없었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손에 뭐 되게 많이 들고 계신데 뭐 사신 거예요? 네. 여기 애기들 주려고 오늘은 이제 블루베리랑 그 방울토마토. 아, 디저트로? 네, 이렇게 먹으려고. 아직 요리는 잘 못해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지나는 길에 들려봐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향토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한때 대전 대흥동 일대를 주름잡던 음식, 얼큰이 칼국수인데요. 살짝 풀어진 달걀과 김가루, 빨간 국물이 눈길을 끕니다. 칼국수 한 그릇 해볼까요? 대전 하면 칼국수 하면 대전이죠. 네. 와, 제 앞에 이렇게 칼국수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던 그 하얀 바지락 칼국수랑은 좀 다른데요? 네, 얼큰이 칼국수라고 해서 좀 그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칼국수신데, 네, 이 거의 해장 개념으로 많이들 와서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전부터 이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남매가 정말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맵진 않을까 빨간 국물에 사실 겁이 났는데요. 이렇게 달걀을 풀면 매운맛이 중화됩니다. 또 삭힌 고추와 쑥갓을 푸짐하게 올려 먹어야 얼큰이 칼국수를 제대로 맛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던 칼국수의 상식을 깨더라고요. 이렇게 쑥갓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죠?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데. 쑥갓이 되게 향긋하네요. 이게 맵잖아요. 근데 이 쑥갓의 향긋함이 입을 확 감자는 게 너무 좋네요. 얼큰한 국물간이 배인 오동통한 면을 호로록,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칼국수, 때때로 생각날 중독성 강한 맛인데요. 오랜 세월 지켜온 대전의 맛, 잘 먹고 갑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옛 충남도지사 공관,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건립한 것인데요.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뒤 태미오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미오래는 이 지역 예전에는 퇴미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명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태미라고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 5호, 6호가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사는 동네라는 뜻의 오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태미오래, 태미로 오라라는 뜻의 이제 중의적인 다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당시 1932년도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축조가 됐다라고 하고요. 일양 절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양식과 또 서양의 근대 양식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건축이 됐고요. 현재는 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제 생활 편의에 따라 조금씩 변경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도지사 공관은 한국 전쟁 당시 대전으로 피난온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며 유엔군 파병을 요청했던 역사적인 공간인데요.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대전시에 있는 모든 이제 문화재 시설이 전면 이제 출입이 이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5일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시민들에게 이제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전의 설리단길을 아시나요? 옛 충남도청 뒤편 선화동 옛길은 서울의 인기 있는 경리단길처럼 설리단길로 불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골목과 아기자기한 카페와 식당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특한 거리는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합니다.
그 거리에서 저는 책방을 찾았습니다. 플랜테리어 이슬기 씨가 운영하는 서점으로 식물과 꽃을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마치 도심 속 작은 식물원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책 냄새가 향긋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 향긋한 책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식물 테마로 서점을 열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네, 제가 원래는 꽃집을 했었는데 일반 대형 서점에 가보면 그 책의 분류가 에세이, 소설, 실용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꽃책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류를 식물과 꽃에 관련된 걸로 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에세이, 소설, 문학, 이런 실용서, 그림책 등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꽃과 식물 그리고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슬기 씨. 동네 꽃집에서 산 꽃 한 송이, 서점에서 산 책 한 권이 주는 행복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분주해진 마음을 이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통해 대전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또 젊은이들의 취향에도 맞는 설리단길을 걸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대전의 어제와 오늘 궁금하시다면 지하철 타고 중구청역 어떠세요? 철도로 번영한 근대 도시, 대전 원도심에는 근대 건축물이 남아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동 옛길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거리로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중구청역에서 원도심의 지난 역사와 변화의 새바람을 느껴보세요. 중구청역 안에 그 문화갤러리 마련돼 있는 것도 몰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심 한복판에 중구청역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둘러봤는데 입장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도 네. 자리하고 있어서 가볍게 역사 여행하기에는 중구청역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과 그러니까. 태미올해가 아까 태미올해도. 네, 네. 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 공간에는 화요일마다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꼭 이용해 보시면 너무 맞아요.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너무 신선해 보였고 네. 또 싸게 잘 구입했다 그러니까 꼭 들러보시고요. 이 중구청역 주변이 이제 저 동으로 따지면 대흥동하고 대사동인데 우리 대전 향토음식이 아닙니까? 칼국수. 칼국수.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얼큰이 칼국수. 쑥갓을 팍팍팍팍 넣어갖고 야, 그 맛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 점심 저 칼국수 먹는 걸로 정했고요. 더불어서 이 설리단길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원도심 안에 서점도 저렇게 생겼고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네. 요즘에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 핫한 동네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명소가 된 거리 이름을 따서 선화동이 똑같이. 아니라 설리단길로 이렇게 불리면서 젊은 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확행 여행, 힐링 여행 하시러 중구청역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가벼운 역사 여행을 해봤다면 글쎄요, 이제 강원도 힐링 여행을 갈 텐데 이런 거 하나 제안을 할게요. 여행 혼자 가보셨어요? 아직 혼자는 안 가봤어요. 네. 혼자 여행을 혹시 계획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떠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이루는 백두대간. 그 긴 산줄기의 중심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의 어느 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태백과 정선의 경계에 있는 고갯길 두문동제인데요. 여긴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탐방전선 여기 사무실 있네요. 여기 가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날은 더워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긴 좀 그렇고 그렇죠. 좀 거리두기 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여행 코스 찾아서 온 거 여기 왔는데 이미 답이 나왔어. 잘 찾아온 거 맞다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기 전에 요즘에 좀 해야 된다면서요? 네, 소소독제. 요거 사용하시고요. 요거 사용하시고. 저도 역시 이거 사용을 하고요. 같이. 한적한 탐방로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 꼼꼼히 소독하고
해충 퇴치제까지 뿌려주면 입산을 위한 준비는 끝나는데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요 두문동제입니다. 두문동제에서 대덕산까지인데 네. 두문동제 탐방 지원자들은 출발을 해서 갈림길을 지나서 고목나무 샘까지 가실 겁니다. 약 2.3km면서 조금 여유롭게 1시간 정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시면서 입구에서부터 벌써부터 막 좀 서늘한 네. 기운이 들어요. 시원하고 너무 춥죠. 그러니까요. 저는 닭살이 돋는 것 아우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아 벌써부터 그냥 눈이 그냥 편안해지네. 때묻지 않은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태백산 국립공원. 특히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는 아름다운 야생화로 유명해 일명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예약을 통해 하루 300명만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입구에서 계속 걷기만 했잖아요. 예. 지금 야생화가 없는 계절이지만은 오른쪽에 야생화가 피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생화요? 조금 멀리 바라보세요. 꽃 중에 검은색 꽃이 있을까요? 힌트 드리면 검은색입니다. 밑으로 야생화는 밑에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저거? 네. 저거다. 저거다. 네. 아, 저 야생화예요? 네. 오. 색깔이. 오. 우리가 보통 꽃 색깔은 좀 어때요? 밝고 좀 환하고 환하고 그렇죠.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뭐 그런 분홍색.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검은색입니다. 오. 근데 잠깐만. 나물이라고 하시나? 요강 나물. 물. 그러면은 저기 참기름이랑 이렇게 된장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어도 식용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어. 이 숲에서는요 나무를 나물이라고 해서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속에도 독초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볼 수도 있는데 봄 같은데 왜 뉴스에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봄옷이 산에 가서 어떻게 됐다. 나물 먹고 쓰러졌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저런 나물들을 잘못 먹고 어설프게 알고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으로만 보세요. 이쁜 꽃들이 지금 많잖아요. 야생화도 네. 그렇고. 그 혹시 한두 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심는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요강나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요. 다른 풀이나 꽃들도요.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여기서 살게끔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서 절대로 나 하나쯤 캐가도 되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 가서 더 혼내주셔야 돼요. 그렇죠. 힘이가 되셔야 됩니다. 네, 뭐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감독님이 물어보라고 시켜가지고 감독님 생각에 본인이 꺾고 감독님 싶었나 혹시 봐. 네. 내려갈 때 제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래봬도 꽃꽂이가 취미예요. 그러세요? 모르고 지나친다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작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소박하고 수수한 얼굴에 은은한 향기를 품은 야생화가 그렇습니다. 태백 천상의 화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철 숨은 관광지. 숲 해설을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날아가고 초록빛 힐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기쁨, 올여름 피서가 고민된다면 천상의 화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야생화와 함께 걷는 탐방길. 이번엔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약하고 오셨죠? 했죠? 했죠? 네.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또 뒤로 보시면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고목나무센 탐방 예약제 운영 구간이라고 있죠. 저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왼쪽 길로 가실 수가 있는 거고 예약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여기서 멈추셔서 오른쪽 길 금대봉 정상 가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예약을? 이곳은요. 오시면서 좋아 그 말씀만 많이 하셨잖아요. 이곳을 들어가시면 더 좋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약제만 300명만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존 보호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예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연인데 예약 없이도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약이 없이도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아까 오시면서 조용히 왔죠? 네.
눈으로만 보셨죠? 손은 사용을 안 했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울타리 있는 거 넘어가지 않고 아까 꽃 가지고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조용조용히 탐방로 외로 벗어나지 않으면 자연이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는 이 길이 갈린 길이 없이 하나의 길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숲의 주인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수많은 동식물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용히 머물렀다 가는 게 숲을 방문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네. 저희가 한 1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네. 와, 야, 멋있죠. 와, 저기 어디입니까 대체? 궁금하시죠? 네, 아까 갈림길이 있었죠. 그렇죠. 예약되는 구간이 있었고 예약이 안 되는 구간이 있었죠. 네. 예약을 안 하고 오셔도 저렇게 멋진 곳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금대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대봉. 금대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낌이, 그러니까 그 동안은 지금 저희가 온 길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숲 안에 이렇게 네네. 있었다면 여기는 쫙 트인 개방된 느낌. 네. 그래서 확 열리는. 네, 예.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시면 더 확 열릴 겁니다. 아, 더 열립니까? 네, 더 열립니다. 조금은 반쯤 열리셨습니다. 천상의 화원은 완만한 탐방로가 이어져 가볍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야생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죠. 천천히 걷다 보니 울창한 숲을 벗어나 탁 트인 전망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오늘의 종착지, 두 팔 벌려 자연을 만끽해 보는데요. 산마루에 시원한 바람과 구름이 넘나들고 짙은 녹음은 더위를 잊게 합니다. 태백 천상의 화원이 간직한 보석 같은 풍경. 어때요? 진짜 우리 감독님이 방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약 받아서 올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 너무 시원하고요. 네. 오늘 약간 구름이 끼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 은은하게 저 보이는 이 백두대간, 네. 강원도의 이 멋진 산맥들, 네. 이게 그냥 정말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예약 잘했어, 피. 고맙습니다. 아, 잘했어. 오늘 여기에서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집에 가셔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꼭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약을 하셔서 꼭 한 번 놀러 오십사 하고 꼭 당부, 진짜. 부탁을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 진짜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그렇죠. 모시고 와야겠어요. 아마 요즘 전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오셔서 확 날려버리세요. 사실은 저는 진짜 이거 방송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만 알고 싶은 약간 아지트 같은 정말 은폐 은폐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쭉 보고 제가 힐링을 딱 받고 가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 가족들 딱 먼저 데리고 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 얘기는 하지 마요. 헤어졌으니까. 어쨌든 가족 먼저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쁜 일상에 지치고 더위에 지칠 때 거리 두며 힐링하기 좋은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태백 천상의 화원이 선사하는 초록빛 힐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허리라고 불리는 백두대간. 네. 이 뭐 자연 그대로가 너무 아름답고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야생꽃 피어 있는 좀 쭉 걸어 올라갔더니 천상의 화원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뭐 비우고 온다라는 느낌의 홀로 여행에 참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예당호와 함께 네. 올여름 숨은 관광지 6선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천상의 하원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300명. 네, 하루에 300명만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탐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리포터가 좀 이렇게 비밀로 하려고 그랬다고 네. 그러는데 좋은 곳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자, 아침 뉴스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날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대전과 세종이 30도로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해서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녁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과 천안 29도, 공주 30도, 세종 3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후로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더워지든 날씨가 시원해지든 네. 추워지든 여러분들의 사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송 주세요, 여기로. 네. 예, 주시면 저희가 잘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 풍성한 방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네. 폭염아 물러가라. 우리 집 여름 준비물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756번님, 우리 가족은 과일을 좋아해서 늘 준비해놓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이 좋다 시청하면서 달콤하고 시원한 참외도 먹고 살구도 먹고. 어머, 야, 인증샷. 인증샷. 아우, 오른쪽에 저 남자 너무 크다. 아유, 잘생기셨는데요, 뭐. 야, 과일로 데뷔하시는군요. 네. 네, 너무 좋네요. 제철 과일이 최고입니다. 네, 7813번님, 작년 여름에 속초로 여행을 떠났던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 힘차게 파도 치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네요. 추억만으로도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카페촌 가셔서 또 드셨구나. 네, 시원한 커피와 함께. 파도 소리는 동영상을 좀 찍어 놓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소리도 좀 나고. 어쨌든 사진만으로도 저희들도 힐링 되네요. 6693번님, 뭐야? 보령 냉풍욕장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가는 우리 집 피서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추워서 겉옷 챙겨가야 될 우와. 정도. 입장료도 없는 데다가 특산물 구경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보령 냉풍욕장은 저도 강추입니다. 예. 저기는 안에 들어가면 지금 긴 옷 입었죠? 겉옷. 네. 저 추워요. 이 여름의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가보고 저기도 싶네요. 아껴야 되는데. 공개됐는데요. 네. 네. 2050번님, 우리 아이들은 여름이면 수박을 늘 달고 살아요. 그런데 시장에 갔다가 귀여운 애플 수박 주스를 만났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올여름 우리 집 준비물은 애플 수박으로 결정. 맛은 어머. 있던데 애플 네. 수박이 조금 금액은 좀 되거든요. 그래요? 저 집은 좀 괜찮으신가 봐요. 애플 수박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감이 수박에서 조금 더 아삭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이들 저거 맛들리면 큰일인데. 큰일이네요. 어떻게 애플 수박으로 올여름 내시죠? 2050번님. 1369번님, 폭염이 찾아오면 입맛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올여름 준비물은 새콤달콤 입맛 살려주는 별미. 삼겹살 위에 채소를 얹고 소스를 뿌려 먹어도 좋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해파리 냉채. 얼마나 맛있게요 하셨는데. 맛있겠네요. 야, 이게 그 겨자 소스를 좀 넣잖아요. 네, 톡 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시원해지는 느낌. 네. 앞서서 삼겹살 위에 채소 얹어서도 먹고 네. 해파리 냉채도 먹고. 야. 아유, 군침 나네요. 6204번님, 우리 집 바로 앞에는 숲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 2, 3도 온도가 낮아요.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올해도 돗자리 펴고 수박 준비하고 부채질하면서 방콕할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그 방법이네요. 네. 돗자리 부채질. 펴고. 이게 선풍기보다는 부채죠. 네. 자연바람. 맞습니다. 저거 뭘까요? 수박 자르는 네. 건가? 예, 너무 맛있겠다. 0587번님, 금산에서 가까운 숲속에 통나무로 지어진 더위심서를 찾아냈어요. 네. 너구리도 피서지로 선택했다던 곳인데 정말 한낮에도 겉옷이 필요하네요. 와. 야, 저렇게만 해놓고 어딘지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딜까요? 그러니까요.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3042번님, 우리 집 여름 필수 아이템은 물풀장과 에어바운스, 야. 그리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간식거리입니다. 요즘 꼬마 도시농부가 돼서 정성껏 키운 토마토 따먹는 재미에 빠진 딸아이예요. 직접 키운 토마토와 함께. 야, 저 여름 대비들 다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원한 사진 보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의 온라인 음악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대전 음악인들의 축제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음악제 소식,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만나보시죠. 아침이 좋다 내일 건강 톡톡에서는요. 위 장관 내시경에 네.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에서 성인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해주고 있는데 이 내시경은 좀 무서운가?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또 건강검진도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위장관 내시경에 필요한 방법,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네.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제보다는 좀 더워집니다. 더워지네요. 갑자기 더워지면 좀 짜증 날 수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는 좀 버리시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네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